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파레토 프랩, 파레토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파레토에서 이렇게 2주에 한 번 정도씩 위클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저희 과학 여신, 저희 파레토의 과학과 팀장을 맡고 계신 저희 이주환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과학에 대한 여러 과목들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과학적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봤는데요. 이제 부모님들 함께 앞으로도 저희 소속 강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토크식으로 한번 진행하는 방식을 좀 한번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저희가 가을에 쌓고 봄에 증명하고 대회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또 과학 공부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한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유전 쌤만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주아 선생님께서는 저희 그 파레토 프랩 개원 초기서부터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이시고요. 그동안 이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는데 정말 수업 관련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는 저도 보고 배우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미 과학 관련돼서 학위를 여러 개 획득하시고 생물, 화학뿐만 아니라 요즘에 엠바사라고 하죠. 그런 과목 또 심리학까지 또 섭렵하신 과학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교육을 과학화해서 진행해 주시는 저희 이주아 선생님, 오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크게 준비한 부분은 세 파트인데요. 일단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AP는 너무 필수죠. 그래서 AP가 왜 중요하고 그 AP 사이언스 왜 힘든지 이런 부분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P 5점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AP만으로는 대학을 못 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AP 한계가 무엇인지 좀 짚어드리고요. 그럼 저희 파레토의 대안은 뭐냐?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대략 한 3, 40분 정도 분량인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부모님들이 일단 채팅창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저희 또 아는 만큼 성실하게 소신껏 대답 드리는 그런 증문즉답도 마지막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AP는 일단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4,0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개설된 전공만 38개입니다. 또 올해는 그 AP 비즈니스가 새로 개설이 돼서요. 비즈니스 관련 학생들은 또 추가로 AP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30개 탑 학교에서 5점 내지 4점을 받으면 또 크레딧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AP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어떤 표준화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고요. 또 미국 보딩스쿨들, 또 요즘에 이제 글로벌 입시가 많이 확대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다양한 배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좀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요 AP만한 게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학문적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AP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 점수가 좀 많은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도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은 이중 전공 뭐 아니면 조기 졸업 이런 것들에 좀 기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10개까지도 막 인정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P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가서까지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기프트인데요. 이건 지난 설명에서도 저희가 드렸던 자료긴 한데 자, 부모님들 다 폰 한번 꺼내 보시죠. 네, 꺼내서 요거 지금 QR 코드 하나 하나 지금 찰칵 한번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AP 38과목을 저희가 전공별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찍어 보시면 아마 그 위에 전공 이름이 쭉 있을 거고요. 그 밑에는 아마 이렇게 방사형 모양의 맵이 나왔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주요 전공들, 뭐 바이올로지, 뭐 케미스트리, 프리메드 하는 학생들, 컴퓨터 사이언스, 매스, 이콘, 비즈니스 이렇게 좀 나눠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AP 과목, 그 다음에 권장 과목, 그 다음에 굳이 선택하자면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물론 뭐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 QR 코드 하나 꼭 예,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 학생들 AP 시험 등록할 때 예, 학교에 코스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상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나 저희 부원장 혹은 과목 선생님들이 바로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환 선생님 다시 모시고 한번 좀 과학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일단 제가 질문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과학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거의 끝날 때쯤이 아니고요. 9월, 10월 달쯤 이 가을 학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원인을 뭘로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한번 예, 고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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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아마 개강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점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제가 PPT에 올려놨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가 음, 방학 때 뭐 했냐, 아니면은 지난 학기 때 뭐 레귤러를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당연히 여부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캠 바이오 또는 뭐 피직스 같이 과학 과목들은 앞에 단원이 다음 단원에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바이오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특히나 캠 같은 경우에는 유닛 1, 유닛 2를 하고 유닛 3 이런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면은 뒷단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다시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들이 이제 막 수업을 듣더라도 음, 학교에 이제 막 개강을 했을 때 막상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나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문제가 좀 다르면은 좀 이게 같은 문제더라도 또 다르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평가 기준들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학생들이 힘들게 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친구들은 이런 개념을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인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뭔가를 개념을 숙지할 때 뭐 PPT라든지 뭔가 이렇게 나열식의 개념들이 나와 있으면 뭐가 중요하지? 뭐가 어떤 코어 컨셉이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오픈 소스를 통해서 교재를 보더라도 좀 이제 외국 교재들이 막 엄청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진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친구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저희 이주환 선생님 높게 평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자료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특히 케미나 바이오는 좀 컨셉 수업이 많잖아요. 좀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자료들을 항상 제공해 주신다는 거 제가 조금 예, 한번 이렇게 뿜뿜 띄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희 뭐 잠깐 또 평가 기준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AP 클래스룸이란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또 학원에서는 AP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그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뭐 중간고사나 뭐 아니면 기말고사 아니면 퀴즈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응용하시는 하시죠. 예, 네. 그렇죠. 저희가 그게 다 구비되어 있나요? 그쵸.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별로 다 네. 세팅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예, 모든 과목 저희가 다 AP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예, 음, 학원 중에 하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잘 활용하면 특히 그런 걸 많이 쓰는 학교들이 있죠. 네, 그쵸. 네, 네. 그런 학교들은 크게 GPA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음.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한번 그 실제로 학생들이 에피캠 바이오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뭘까요, 선생님? 네. 막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내가 잘 받았는데 막상 AP 기출 문제를 풀거나 이제 시험을 봤을 때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친구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제가 써놨다시피 FRQ를 제일 어려워해요. 뭐 보딩 스쿨 같은 경우에는 FRQ를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좀 한국에 있는 국제 학교들은 대부분 퀴즈나 이런 것들이 좀 MCQ 중심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FRQ를 연습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딱 특정한 텀들이 있거든요. 그런 딱 나와야 되는 용어와 나와야 되는 식들을 정확하게 썼냐 안 썼냐를 친구가 좀 체화할 수 있게 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면은 충분히 친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게 힘들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예시를 넣어 놨는데 제 교재이기도 하고 아까 교재 자랑을 얘기를 해 아 주셨는데 네. 얼마든지 예 네. 좋습니다. 네. 교재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네. 기출이 됐던 FRQ들을 이제 단원별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이제 틈틈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는 제가 1대1로 이제 피드백을 해 주는 것들이에요. 요런 키워드는 맞게 썼고 요런 키워드는 빠졌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이제 레벨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AP나 음.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FRQ를 얼마나 잘 첨삭해 음. 주냐가 음. 사실은 성적을 올리고 음. 또 그걸 얼마나 잘해 주냐가 좋은 강사의 음.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새벽에 나와서 이 FRQ 때문에 그쵸.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네. 요거는 거의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바이오가 네. 딱 MCQ와 FRQ 넘어갔을 때 가장 괴리가 큰 과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FRQ 넘어가면은 실험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실험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게 리서치 퀘션이 뭔지, 하이포테시스가 뭔지, 또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개념만 배우다가 실험 상황이 주어지니까 요게 이게 간극이 되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추천하는 거는 개념을 학습할 때 같이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고렇게 커리큘럼을 짜 놨는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AP 뭐 파이널 때에도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문항들을 좀 모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선생님 올해 AP 바이오가 조금 오점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아 않았습니까? 네. 아마 맞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서베이를 해 음. 보면 가장 이 이 부분을 좀 네.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중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유닛별로 배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단원별로 통합이 된 문제를 접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캠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서 보통은 시험을 보면은 유닛 1 보고 유닛 2 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유닛 1 볼 때는 유닛 1을 열심히 했다가 이후에 그게 유닛 2, 유닛 3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 잘 그림 못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네. AP 바이오든 케미든 좀 어려운 문제들은 통합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어려워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강의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코어 컨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어 컨셉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친구들도 학습을 할 때 뭐가 중요하지를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이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단원에 이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유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네. 결국은 칼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그 음. 실라버스를 완벽하게 음. 이해하고 그 단원들 간을 좀 아. 통섭하는 음. 예 그런 게 통섭의 시대 어. 역시 AP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아무래도 AP는 좀 하나의 기준으로 가지만 음. GPA는 좀 기준이 많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GPA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AP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음. 반대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네. 그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조언 주시죠. 네. 네네.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어떻게 보면 또 통합, 통섭을 하는 그렇죠. 느낌인데 네. 반복이죠. 예 네. 개념을 정말 잘 이해를 한다면 사실 GPA든 AP든 둘 다 뭐 똑같은 개념을 묻는 시험이니까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보통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미지상 이 두 번째 먼저 시작을 해요. 앞에 거를 좀 빼먹고 두 번째 그냥 이제 유닛 1, 유닛 1.1 요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고게 아니라 어떤 그 유닛이 가지는 맥락을 먼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수업 방식이기도 하고 학생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학생이 요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원을 볼 때 그 단원에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부제목들?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아 이래서 이런 로직으로 음. 배우는구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디테일한 개념들을 보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가능하다면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적용을 하면서 푼다면은 훨씬 좋겠죠. 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 이해가 쏙쏙 잘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P 5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음. 높은 수준의 대학교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요 표를 좀 한번 주의 음.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힙스는 정원이 뭐 7천 명대입니다. 음. 여기에 또 다른 아이비를 더하면은 10,000명. 그죠?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라고 한 거는 뭐 존스 홉킨스나 듀크, 그다음에 시카고 노스웨스턴
여기까지 합해서 아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17개 대학교 정원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도요. 2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사실은 이 중에 코넬이 한 4, 5천 명쯤 되고요. 나머지 뭐 학교들은 2,000명 미만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7,000명 정도만 이제 그 17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이 좁은데요. 에피바이오 올해 몇 명 시험 봤죠, 선생님? 네. 아, 이 숫자 참 네. 어마어마하네요. 28만 명인가요? 네. 10배네요, 정확하게.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피바이오로 28만 명이 시험을 보고 그중에 15%에서 뭐 대략 그 정도가 5점을 받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 숫자는 거의 정원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만 봐도 산술적으로 음. 아하, 그 에피 5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네. 부모님들도 이걸 한번 좀 보시면서 과연 AP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혹은 AP 이후에 뭔가 AP가 좀 놓치고 있는 미싱 피스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더 지금 세미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바이오를 많이 선택하기도 해요. 사이언스 과목 중에서. 그래서 5점의 비율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5점이 또 2021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 지금은 이제 작년이 15%였는데, 올해 15%였는데, 이런 증가하는 추세에다가 응시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AP라는 게 좀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당연한 거? 그렇다고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값. 그러면 플러스 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AP를 보는 이유가 학업 역량 또는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함인데 학업 역량을 어필하기에는 15%, 상위 15% 안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 어감이 어떠세요? 상위 15%? 일단 뭐 바보는 아니구나 그 정도죠. 네. 근데 만약에 상위 네. 1%다, 만약에 상위 4% 아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는 좀 뉘앙스가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AP가 그거를 보증해 주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등을 그러니까 5점을 받더라도 퍼센타일로는 어. 85%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AP 칼 같은 과목은 4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5점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건 좀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문제가 있다. 이제 아마 그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담이 이주환 선생님의 그 대안은 뭔가요? 네. 저의 대안은 네. 여기 오늘의 주제이기도 했던 우리 우사보 또는 US 앵코라는 올림피아드 어머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올림피아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내가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 그리고 남다른 성취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보여주기에는 뭔가 지금 AP의 비율 자체가 너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시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사보 그리고 US 앵코가 있습니다. 우사보는 여기 바이올로지 시험이고요. US 앵코, 코는 케미스트리, 화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USA에 있는 미국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한국도 있어요. 네, 한국도 있고 각각의 나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다 뽑혔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이제 국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다면 한 장을 넘겨보면은 네, 여기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시험 자체가 1차, 2차, 3차, 4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1차를 응시하는 데는 영주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차부터는 USA 대표기 때문에 영주권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써먹는 건 뭐냐? 바로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그리고 US 앵코는 우사보랑 다르게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영주권은 없어도 되지만 미국 내에 있는 고등학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반면에 우사보는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한국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우리가 오픈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오픈 이그잼은 학교에서 응시가 가능하고요. 영주권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왜 제가 써놨냐면은 상위 30%, 탑 30 안에만 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멘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제 넣었고요. 네. 선생님 특히나 이 우사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을 먼저 학교가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학생이 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번 등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우사보 시험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카운셀러한테 가셔서 네. 우리 학교가 이 우사보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음.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를 음. 확인하시고 만약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 음. 그럼 바로 그럼 땡깡을 부려서 그죠? 등록을 해달라고 음. 하신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죠? 네. 네. 이게 온라인 시험인가요? 오프라인 시험인가요, 선생님? USN코는 네. 오프라인 시험이고요. 그쵸? 네. 우사보는 온라인 시험인데 학교에 가서 네. 보는 온라인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사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응시생이 처음에 서류를 접수하는 친구들이 한 뭐 대략 10,000명? 음. 만 명, 11,000명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은 맞아요. 그거에 한 네, 네, 반 정도. 네, 예, 반 맞아요. 정도. 그리고 거기에 30% 안에 들면 음. 뭔가 좀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는 그런 네, 구조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네, 영주권이 영주권자, 있어야 되고. 예, 영주권자여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비율은 대충 뭐 한 10%? 네. 그 정도인가요? 예. 그 1단계가 이제 오픈 이그잼이고 1단계에서 네. 10% 안에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세미 파이널리스트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네. 게 되는데 요때는 이제 영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10% 안에 안 들더라도 20% 안에 든다. 그러면은 honorable mention을 해줘요. 네. 그리고 20% 안에 못 들었지만 30% 안에 들었다. 그러면 certificate of merit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멘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결국에는 30% 안에만 들면은 어쨌거나 내가 이런 스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30% 안에만 들어도 똑똑한 학생들 중에 또 시험을 실제로 봐서 30%니까 네. 숫자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AP 5점하고는 사실은 많이 차별화가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고 또 AP 이후에 왜 우사 보냐? 이거는 이제 뭐 계속 설명해 주셨던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소재네요. 네, 네. 활동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추천서를 나중에 뭐 그렇죠. 선생님한테 네. 이제 추천서를 얘기를 할 때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전공 역량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 대회 중에서 사실 올림피아드는 이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당연히 들어보는 과학 대회인 만큼 정말 신뢰도가 높은 대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더 많이 생기죠. 네. 네. 특히 저희 이번 학교 추천서에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부탁을 드리잖아요. 본인 딴에는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모든 개별적인 학생의 특성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라고 해서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미리 적어내는 건데요. 그때 이런 경시대회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좀 더 객관화된 지표로 이 학생이 증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선생님 지난 작년에 이게 입상자를 좀 내신 걸로 저희가 네. 그런가요? 네. 아, 네, 저희 파레트에서 입상자를 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그것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제가 이 친구를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프리-IB 학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쉽게 말해서 레귤러 바이오나 뭐 IB 바이오를 하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바이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우사보라는 대회를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상위 30%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저희 한 장 뒤에 나오겠지만 제로 투 우사보라는 제 그 컨셉이랑 가장 직결되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를 가지고 왔고요. 뭐 어떤 바이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바이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사보의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 사례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머님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요. 굉장히 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 네, 물론 학생도 열심히 했겠지만 음,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음, 예, 그런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아이비도 꼭 선생님한테 하겠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좀 커리큘럼도 좀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죠. 예,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네. 제로 투 우사보 그리고 USN코로 제가 잡았는데 제로라는 게 정말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 그리고 대학 갈 때 정말 큰 어필이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제가 20주 완성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이 20주라는 게 코어 컨셉 그리고 저희 그 유닛별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다 합쳐진 주예요. 그래서 20주 동안 전체 유닛에서 나오는 코어 개념들을 학습을 하고 바로 기출을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풀고 마지막에는 이제 3회차 정도는 전체 문제, 이제 50문제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요게 지금 언제 개강이죠, 선생님? 아마 9월 초에, 그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일요일로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그 파레토에서는 뭐 우사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F는 MA, AMC 80, 뭐 12, 그다음에 물론 Am이는 내년에 시험이니까요. 예, 그런 전체적으로 좀 경시대회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캠프 혹시 뭐 로스, 나스맥, 프라미스 같은 걸 준비하시는 또 학생들도 저희가 예, 캠프 전문 선생님이 또 계시니까요. 이런 경시대회나 수학 캠프, 과학 캠프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예, 저희한테 또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주환 선생님 지금 시간표인데요. 이렇게 우사보랑 에피바이오, 에피캠, 엠바사, USN코, 그다음에 학교별로 캠바이오 이런 과목들이 배정이 돼 있고요. 또 보딩스쿨 학생들 위해서 오전에는 1대1 수업 많이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주환 선생님 수업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예, 그 간단하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 바로바로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와,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요런 거를 좀 한번 좀 제가 보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좀 엿듣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들이 와, 너무 많은데요. 네,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끝까지 다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 30% 안에 들기 위해서는 몇 개 정도 맞아야 되냐? 네, honorable mention에 들어가는지 그 네. 들어가기 위한 그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시는데요. 이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게 몇 점이다 이렇게 공개하는 데이터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5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평균이 한 17개, 18개 사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17개에서 18개. 아까 전체 맞춘 네, 학생의 전체 그 맞춘 평균 평균 굉장히 자체가. 낮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최고 득점 친구들은 뭐 당연히 48개 친구도 있고 네. 49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분포들을 본다면은 어쨌거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려면은 한 70% 안에는 들어오는 걸 추천해 드려요. 네. 아, 네. 70% 안에 근데 이제 내가 30%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60% 안에는 들어오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예. 그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뭐 비슷하게 우사부 질문이 많은데요. 그 상위 10% 안에 들더라도 음. 영주권이 없으면 다음 라운드 진행이 안 되냐? 이 네. 경우에 뭐 언어 서티피케이트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입시에 의미가 있냐? 이거는 아까 저희가 이미 그 지금 슬라이드 드리면서도 조금 예, 일부 네. 나온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선생님. 네. 네.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1단계에서 내가 영주권이 없어도 되지만 네. 2단계부터 내가 10% 안에 들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은 진출 자체가 2단계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USA의 대표기 때문에 나는 미국 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으면은 2단계부터는 아쉽지만 그렇죠. 출전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1단계만으로 충분하냐? 네, 너무 엄청 이거는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료고요. 만약에 뭐 특례를 입시를 한다라고 할 때도 정말 활용이 너무 잘 되는 대회죠. 네. 네. 그렇죠. 저도 뭐 동감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입시라는 게 이렇게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음. 큰 강물을 이루는 건데 요런 거 하나하나 다 모이면 뭔가 좀 예, 중요한 그 차별화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 이거는 선생님께서 정말 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한국 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 전형 뭐 가령 뭐 3특이나 12특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요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여러 명 있습니다. 이제 이주환 선생님께서도 요쪽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이승철 부원장도 요 3특이나 12특 관련해서 컨설팅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거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예. 한국 입시도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학업 역량, 진로 네.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요 중에서 내가 만약에 우사보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둘 다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일단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가 네. 아마 우사보를 준비할 정도라면 이 친구가 메디컬 입시를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디컬 입시 측면에서 나중에 12특이다 이러면은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뭐 스토리 같은 걸 쓰기에 너무 좋죠. 네.
네. 한국 입시도 좀 미국 입시랑 요즘에 네. 많이 닮아가는 네, 부분이 좀 많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아까 좀 나왔었는데 저희 사례로 음. 레귤러 바이올로지를 듣지 않고도 음. 우사보 시험 준비하거나 응시가 가능하냐? 음. 네. 이건 충분 아마 학생별로 좀 다르겠죠? 네. 그래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학생별로 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까 예시처럼 충분히 요거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의 몫인 것 같긴 해요. 예. 가르치는 네.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냐의 차이인데 레귤러 만약에 캠이었다 이러면은 만약에 내가 USN코를 나가고 싶은데 캠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아 이건 쪼끔 그렇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어려울 예. 수는 있을 것 네. 같다.'라고 하지만 바이오의 경우에는 어머님, 아버님들 한국사 공부하실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국사 아 공부하실 네. 때 뭐 고려를 배웠다고 갑자기 조선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레귤러 바이오를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왜냐면 방대한 양을 알려주니까. 대신에 사실 뭐 한국사 스토리가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본인이 복습을 잘한다면은 충분히 요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음. 그 비슷한 질문인데요. AP 바이올로지랑 그 IB, 음. 뭐 IB는 또 SL 있고 HL 있죠? 음. 그거랑 우사보. 이거를 음. 좀 숫자로 한번 음. 나타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난이도, 그쵸. 난이도나 예. 분량이 어떤지. 그러니까 가령 우사보가 100이라면 음. AP는 어떻고 IB, 음. SL, HL은 어떻고. 음. 그다음에 어떤 시험을 먼저 준비하는 게 음. 다른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 음. 가령 AP에서 우사보를 가는 게 좋은지, 음. 우사보에서 AP를 가는 게 좋은지.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 한번 선생님 명쾌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 범위로 나누자면은 제가 IB를 100 으로 잡을게요. IB가 아 가운데 네. 있어서 아 IB를 100 으로 네네네. 잡고요. AP가 IB보다 한 70% 그러니까 30%가 더 적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B에서는 배우는데 AP에서는 배우지 않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00이 IB라면 그 IB HL 요거는 기준. HL 네, 기준인가요? HL 아, 기준. SL은 어떤가요? 예. SL은 AP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예. 뭐 70 이하란 네, 말씀이시네요. 아, 맞습니다. 한 네네네. 60% 정도. 네. 그럼 IB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우사보는 정말 대학교 1학년, 대학교 일반 생물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0, 음. 150. 그러니까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그 순서는 어떤가요? AP를 먼저 음, 하고 우사보를 가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은 음, 병행을 또 음, 여쭤보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은 뭐 반대로 우사보를 음. 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지는지. 뭐 뭐 이 순서는 어떨까요? 네. 학생이 학년이 어리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단계적 학습이 좋겠죠. 그래서 레귤러를 했다가 AP를 했다가 우사보를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그 시간이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우사보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AP에 당연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대학교 수업을 듣고 갑자기 고등학교 수업을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진 않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다. 요런 차이. 그래서 일단 양방향이다. 아, 둘 다 가능하다. 뭐 그 둘 다 가능한.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럼 잘 안내하고 아 네 있었던 거네요.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 음. 감사드리고요. 이 우사보랑 USN코가 특히 도움이 되는 대학 전공 분야. 음. 그럼 당연히 캔바이오겠죠? 네 네. 맞습니다. 캔바이오 또는 이제 네. 메디컬 쪽. 메디컬 쪽 프리메드. 그다음에 음. 그런 건 어떨까요? 뭐 이런 policy 관련된 네 그런 충분히 것들도 좋죠. 네. 관련이 있겠죠? 네. 예. 뭐 가령 뭐 공공 정책 의료라든가 뭐 네.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숙제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네. 왜냐하면 숙제량. 예. 학생들이 또 의사본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쵸. 네네. 숙제량은 일단 제가 어쨌거나 1 단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MCQ 50 문제가 그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원이 나갈 때마다 기출 문제를 같이 풀려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한 15개 정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숙제를 바로 한다 이러면은 금방 끝나나요? 금방 끝날 아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잊고 했다. 그럼 이제 몇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또 조교 시스템이 있으니까 음. 끝나고 바로 네. 공부해서 그쵸. 남아서 하고 가는 게 해 제일 버리면은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 수업도 다 레코딩 해 주시죠? 당연하죠. 아, 네. 그럼 이제 리뷰할 수 있도록. 아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AP 바이올로지가 다른 과목에 비해 오점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떠냐? 음 음 이게 어떤가요? 물론 뭐 선생님 과학만 가르치시니까. 음 예. 저희 가령 수학 같은 경우는 AP과 BC 같은 경우는 렉처만 거의 50시간이에요. 음. 네. 그리고 또 문제풀이 또한 뭐 학생마다 좀 다르지만 음 그래도 최소한 뭐 18시간에서 36시간 사이는 들어가야 되는데 음.
에피바이오는 이 분량이 어떤가요, 선생님? 네, 보통 렉처 몇 시간 진행하시죠? AP 바이오는 네, 저희가 아마 근데 요게 네, 오전밖에 어렵다는 게 아까 네, 처음에 네, 말씀드렸던 고건 것 같긴 해요. 그 네. FRQ 문제. FRQ 문제. 네, 네, 맞아요. 그게 아마 보통 친구들이 바이오가 쉽잖아라고 선택을 하는데 네. 바이오가 개념은 쉬운데 MCQ까지는 쉽거든요. 근데 음, FRQ가 갑자기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순간 아, FRQ를 그리고 사실 미리 배우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시험 막바지 갈 때쯤에 FRQ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FRQ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네, 네.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렇죠. 예. 그 사실 예, 제가 가르치는 과목도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 잠깐만요. 예. 에피바이올로지를 공부하면은 IB에도 준비가 되냐? 음, 네. 요거는 아마 학교가 어쩌면은 에피와 IB를 요즘엔 다 음, 제공하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 음, 아니면 IB 커리큘럼 학생들이 IB가 이제 아마 질문의 취지를 제가 한번 추측해 네, 보자면 IB가 이제 6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AP를 좀 호시탐탐 음, 음, 노려서 좀 음, 뭔가 추가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음. 그런 맞아요.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이 질문이 나오는 것 음. 같은데요. 아까 난이도와 분량을 숫자로 네. 표현해 주셨는데 네. 예. 70, 100, 150. 네. 아,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네. 되는데 IB 바이오를 내가 시작을 했다 이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11학년이다, 뭐 10학년이다, 학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아, 네. 당장 내가 IB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면 AP 바이오보다는 그냥 IB 바이오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또 IB 학생들은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또 등록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9월서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풀브라이트나 이런데 만약에 외부 시험 필요하신 분들은 또 9월 달 링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는데 10학년에 아, AP캠을 독학으로 4점 오, 받았다. 다시 준비해 5점을 받는 것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좀 피해야 되죠. 음, 한 번에 원샷 음, 원킬해서 5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예, 요 4점 요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독학은 참 그래도 참 열심히 했네요, 독학에서 친구. 4점도 대단한 거죠. 네네. 대단하죠. 네. 일단 4점이 만약에 근데 또 4점 안에서 아래 4점이냐, 안타까운 그걸 알 수가 4점이냐, 없죠. 사실 네, 저희가. 공부에 네. 다를 것 네. 같긴 한데 일단 저라면은 아깝긴 할 것 같아요. 5점을 받으려면 사실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1년이란 시간을 또 쓴다. 그것도 조금 또 아쉽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대회를 같이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대회. 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차라리 예 노린다. 같이 아, 하고 네네네. 대신에 대회 준비를 하면서 리뷰가 될 거예요. 리뷰를 하는데 AP 시험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AP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뭐 USN코 말고도 대회라는 게 뭐 ICQ라는 대회도 있고요. 캠과 관련된 대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스펙 쌓기 이용하면서 AP를 다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질문들이 오늘 너무 많아서 어. 저희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어, 예. 학교에서 AP와 IB를 모두 제공한다. 어. IB 디플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음. 근데 만약에 바이오, 캠 둘 다 HA를 수강한다면 음. 그레이드 9이나 10의 AP 시험을 별도로 준비해서 5점을 받는 게 입시가 되냐? 음. 입시에 도움이 되냐? 음. 와, 네,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든데, 그죠? 예, 야.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도움은 되는데 어차피 IB를 하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IB를 HL 과목 두 개를 했는데 IB 바이오 HL이 케미나 피직스 HL보다 그 7점이 만점인데 7점 비율이 한 7% 정도 돼요. 근데 케미나 피직스는 보통 14%거든요. 그 정도로 IB 음, 바이오 HL이 과학 과목 안에서는 좀 정말 어렵다. 최고 득점은 네. 어렵다. 5, 6점은 쉽지만 되게 헤비할 걸 공부를 할 때 양 자체도. 그래서 AP를 하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이게 다른 게 없다면 도움이 예, 되겠죠, 예, 아무래도. 네. 근데 혹시라도 또 다른 공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9학년, 10학년에 AP 시험을 보는 게 접근이 가능한가요? 바이오나 캠이요? 아, 네네네. 네. 요거는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일단 학생 좀 이거는 네, 개별적으로 면담을 음, 좀 한번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음, 같습니다. 네. 그 프리메드를 진학을 한다면 AP와 IB 중에 어떤 게 더 음, 도움이 되냐? 네.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음,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IB를 좋아합니다. 음, 네. IB가 훨씬 더 교육상 더 좀 뭐랄까요?
좀 다양한 음.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IA나 E 같은 걸 또 통해서도 철학적 깊이나 아니면 배운 거를 또 실제로 리포트도 써보고 이제 우리가 리얼 라이프 어플리케이션도 해보는 그런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이런 되게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좀 뭐랄까요? 역량과 마인드셋, 예, 또 근면 성실해야 되고 굉장히 스마트해야 되고 요런 게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아이비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혹은 제주도나 송도에 있는 학교들 중에도 아이비 운영 잘 못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AP는 좀 간명하잖아요. 아무래도 시험을 좀 잘 보면 되고 또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AP 클래스룸을 풀면 그만큼 또 적응이 되는 네.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학생의 지금 상황에 따라 좀 그쵸? 아무래도 달라지겠지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 이거는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의 특성이 네. 그쵸? 시험에 좀 최적화된 학생이냐? 아니면 이런 다양한 이런 뭔가 좀 사고력이 있는 학생이냐에 따라 맞습니다. 그죠? AP냐 IB냐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으로 좀 한번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학생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어떨까요? 그 IB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런 거네요. 질문의 취지가 AP와 IB를 둘 다 제공하는 학교다. 미국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도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AP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게 불이익이 있냐?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이디어가 좀 있긴 한데. 네. 분위기 있냐? 참. 일단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비를 미국 대학교에서 차별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미국 대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AP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비를 45점 받았다고 해서 대학교 커리큘럼 크레딧을 주지는 않죠. 근데 AP는 정확하게 줍니다. 물론 뭐 자기 전공 과목일 경우에 아이비리그 스쿨에서 좀 요즘에는 배제하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 30개 학교에서 AP 점수를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뭐 전혀 뭐 타당하지가 않고요. 예, 그냥 오히려 IB 하는 학생들이 그 6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AP를 좀 호시탐탐 노리는 게 요즘 추세고 AP에 대해 그 설사 두 커리큘럼을 다 제공하고 내가 AP를 선택했다고 해서 미국 대학교에서 그거를 낮게 평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줄 이유는 전혀 없고 저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한국 대학은 AP냐 어떤가요? IB냐 네. 요거보다도 네. 학교 자체에서 만약에 뭐 이 학교는 AP 학교, 이 학교는 IB 학교, 이 학교는 둘 다를 운영하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학교 안에서 이수를 참 열심히 했냐 그냥 중요해요.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네. 내가 AP로 난 선택해서 이수를 잘했다. 그러면 AP로 증명이 되는 거고 나는 IB를 선택해서 IB로 잘했다. 그럼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즐거운 질문이네요. 자, AMC, AME 이런 거 준비해 주시냐?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쪽 미국사 가르친 지가 올해로 20년째인데요. 저희 학원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석 선생님들이 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분업화를 했습니다. 저학년을 많이 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경시대회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미국 캠프 같은 걸 이제 많이 해주신 선생님, 그다음에 뭔가 GPA 관리에 좀 최적화되신 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 선생님들이 좀 분업화를 하고 있고요. 수학 형식도 물론 뭐 저희의 메인 토픽 중에 하나고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요 부분 설명회를 했는데요. 아마 요 관련 내용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캠프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코스, 그다음에 경시 대회 누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자세하게 저희가 요 내용으로 세미나 진행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한테 카톡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올려주신 질문에 거의 다 답을 한 것 어. 같은데 혹시 저희가 조금 더 스탠바이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이 많으면 저희도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네. 조금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오늘 다 그래도 궁금증이 해결됐다 그런 분들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추가로 응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상담 신청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보고 저희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너무 네. 너무 재밌네요. 재밌는데요. 네, 네. 어머님들도 되게 적극적이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확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